성공하거나 부자가 된 사람은 모두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다. 따라서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는 한 반드시 성공으로 가는 문은 열릴 것이다. 누구에게나 놓치고 싶지 않은 꿈과 간절히 소망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 꿈과 간절한 소망을 성공으로 이끄는 방법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나폴레온 힐은 미국의 유명한 성공학, 자기계발학의 선구자이며 작가입니다. 신입 기자 시절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를 만나 성공한 부자들을 인터뷰하고 20여 년간 연구하여 성공에 이르는 행동법칙을 만들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행동법칙을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실제로 적용해본 후 그 효과가 확연히 입증된다는 결론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성공 철학은 수많은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그는 그렇게 세계적인 성공학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에 봉착했을 때 그가 제시한 성공 철학을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희망을 얻게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단 이 성공 철학은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만 이용해야 하며 그가 말하는 성공의 길로 가려면 진심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권으로 이루어진 책의 내용 중 소망과 신념에 관련된 내용들 중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지은이 나폴레온 힐, 현행곳 국일미디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시적인 작은 패배에도 너무나 간단히 포기해버리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든 성공을 거둘 때까지 인생은 절망과 좌절의 반복이다. 작은 실패에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럴듯한 변명을 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한다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성공한 미국인 500명이 들려준 이야기의 공통점은 위대한 성공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패배의 투구를 벗은 시점에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찾아온다라는 것이다. 실패는 마치 사기꾼처럼 교활하고 얕다. 성공이 가까이 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기꾼에게 현혹되지 않는 명민한 지혜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의 실패 원인 속에서 성공의 열쇠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하면 실패의 경험 속에서 기회를 잡는 능력을 찾을 수 있을까? 성공을 손에 넣는 데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다. 이 책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만들어내기 위한 능력을 개발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기 전에 다음 문장을 들어보자. 부하의 만남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나타나므로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가난했던 시절에는 대체 그것이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에 놀라운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부를 원하는 자만이 부를 손에 넣을 수 있다라는 격언과 맞추어 생각해 볼 때 한층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당신이 부를 손에 넣겠다고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그 소망은 먼저 당신의 마음속에서 싹트고 점점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재벌들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소망에서부터 출발했다. 만약 당신이 이 성공 철학을 이해하고 이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면 당신의 생활은 모든 면에서 발전할 것이다. 또한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현실이 된다는 확신이 생길 것이다. 이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인류의 최대 약점은 불가능이라는 말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절대로 변하지 못하는 숙명에 묶여 있다든가 제 아무리 초인적인 인간이라도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상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와 같은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숙명을 극복하고 그 한계를 타파하는 데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한다. 성공을 믿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가령 조금이라도 마음 한구석에 실패를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실패가 찾아올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실패 공포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의 가득 찬 성공 의식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모든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약점은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주장을 펼치거나 독선적인 고정관념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태도다. 지금 가난하거나 실패 또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이 책을 읽는다고 성공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사람들은 각자의 껍질 속에 틀어박혀 있다. 그것에서 벗어나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 소망을 이루기 위한 6가지 원칙. 부자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6가지 원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바라는 돈의 금액을 명확히 한다. 단순히 많은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 둘째, 원하는 금액을 확정했다면 그것을 달성하는 정확한 날짜를 정한다. 셋째, 원하는 만큼의 돈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 세상에 노력 없는 대가란 존재하지 않는다. 넷째, 돈을 얻기 위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설령 그 준비가 덜 되었더라도 상관하지 말고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다섯째, 위의 4가지 원칙을 종이에 상세히 적는다. 여섯째, 종이에 적은 원칙을 하루 2번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즉시 되도록 큰 소리로 읽는다. 이때 당신은 이미 그 돈을 가졌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6가지 원칙을 정확하게 따라야 한다. 그 중에서도 6번째 원칙이 중요하다. 아직 가지고 있지도 않은 돈을 이미 손에 넣었다고 생각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불타오르는 소망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의 갈림길이 된다. 당신이 진심으로 돈을 원한다면 그 돈이 손에 들어왔을 때의 일을 상상하고 그렇게 될 것을 믿어야 한다. 마음의 움직임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힘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는 이 6가지 원칙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꼭 기억하라. 우리가 알고 있는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는 이 6가지 원칙을 실행해 철공소의 노동자에서 세계적인 대부호가 되었다. 또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 6가지 원칙은 단지 부를 얻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다른 소망을 성취하는 데도 유용하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며 어떤 희생이나 수준 높은 교육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굳게 믿고 성공의 문은 반드시 열린다는 상상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꿈을 꾸고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다가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굳은 믿음 아래 계획을 세워 막대한 재산을 모았다. 지금 당장 부자가 되고 싶다는 명확하고 강렬한 소망과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라는 믿음만 있으면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 포기하지 않는 자가 성공한다. 부를 원하는 사람은 우선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발명품, 새로운 텔레비전 프로그램, 새로운 영화 등이 계속 등장한다는 사실을
언제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 발전된 모습의 이면에는 소용돌이치는 에너지가 있다. 바로 이것이 불타오르는 소망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세계적인 지도자로 존경받았던 사람들은 아직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미래를 확신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마철로를 세우고 도시를 건설하고 공장을 세우고 비행기와 자동차 등 인류 생활에 편리한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 변화무쌍한 세계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을 공상가라고 비웃는 사람들의 말에 동요되어서는 안 된다. 나태하고 병약한 비관주의자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신이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일이 올바른 것이며 그 실현이 멀지 않았음을 믿으면 당신은 이미 그 일을 완성한 것이다. 만일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걱정은 무시해도 좋다.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은 어떤 실패에도 그 이면에는 반드시 가치 있는 성공의 씨앗이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에디슨은 전등을 발명하기 전 수천 번 실패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진실한 공상가는 도중에서 간단히 손을 드는 약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처럼 진심으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다. 라이트 형제의 하늘을 날아보고 싶다는 진지한 꿈이 오늘날 세계여행을 가능케 했다. 마르코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 꿈이었다. 그 꿈이 오늘의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탄생시킨 것이다. 그러나 마르코니가 전선을 사용하지 않고 공중에 전파를 띄워 통신할 수 있다는 이론을 처음 발표했을 때 친구들은 그를 정신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남들 눈에는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였으나 그에게는 불타오르는 소망이 있고 마침내 꿈을 실현했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 지금도 아직 발견하지 못한 발명의 기회가 널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을 완성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을 공상가라고 부른다. 공상가라 하면 비현실적이고 막연히 꿈만 꾸는 사람처럼 들리지만 진실한 공상가란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 가능성을 바라보고 개척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성공에 이르는 길을 개척해 나가려는 사람들의 시작은 비참한 경우가 많다. 게다가 도중에는 손바닥이 터지도록 고난에 시달려야 한다. 오헬리는 오하이오주에서 수감 중에 비로소 자신에게 잠재해 있는 천재적인 재능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비참한 범죄자로 일생을 끝내지 않고 위대한 작가로서 또 하나의 생애를 견고하게 구축해냈다. 찰스 디킨스는 물건에 상표를 붙이는 평범한 기능공이었으나 쓰라린 시련을 경험하고 난 후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다. 헬렌 켈러는 어렸을 때 큰 병을 앓아 시각, 청각, 언어장애라는 삼중고를 겪어야 했다. 이러한 불행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역사의 한 페이지의 위대한 인물로 기록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생애를 통해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한 누구에게도 패배는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을 실증한 사람이다.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도 수많은 명곡을 작곡했으며 존 밀턴은 시각장애인이었지만 신라권을 쓴 영국 최고의 시인이 되었다. 이들의 진지한 꿈은 훌륭한 예술이 되어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지금까지 열거한 사람들 외에도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사람은 무수히 많다. 당신은 비참하고 가난한 인생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성공하겠다는 소망을 불태울 것인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다음의 시를 음미하면서 생각해 보기 바란다. 인생을 싼값에 파는 사람에게 인생은 그 이상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후회해도 이미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에 고용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인생은 원하는 만큼의 급료를 주겠지만 한번 급료가 결정되면 일생 그 급료로 참아야만 합니다.
가령 비참한 일이라도 자진하여 고생을 배운다면 자립심을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에게 인생은 넘치는 부를 줍니다. 인생은 원하는 만큼 준다. 하지만 단순히 바람을 가지는 것과 소망을 현실의 것으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소망이 반드시 실현될 것을 마음으로 믿지 않는 한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없다. 즉, 희망이나 기대가 아닌 신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 신념은 물론이거니와 성의와 용기도 마음이 초조하면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